자, 교재는 38페이지 과실치의 사상의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인죄를 배웠고 상해죄를 배웠죠. 이 두 가지는 침해범이었죠. 그쵸? 결과범이었고요. 살인죄, 상해죄는 고의범이었죠. 여기서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의 사상의 죄를 배울 거예요. 자, 살인죄, 상해죄는 배웠는데 폭행죄도 배웠죠. 폭행죄는 말씀드렸듯이 이 과실범 초월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빠진다 이거예요. 자, 쭉 내려오시면 과실치사상의 죄는 미수처벌정이 없습니다. 미수는 고의범만 말하기 때문에 미수는 없다. 자, 됐고요. 자, 이제 과실치사상의 죄를 배울 텐데, 자,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66조 1항이죠. 266조 1항에서 과실치상죄를 배우고 267조가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267조 과실치사죄가 있고요. 268조가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업무상 과실, 그 다음에 또 268조에 중과실이 있어요. 중과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런데 요 과실치상죄만 뭐다? 반의사 불벌죄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죽었죠? 죽은 사람하고 뭐 합의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합의하는 거죠. 단순 과실만 반의사 불벌죄고 업무상 과실, 중과실은 합의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조문 가보시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게 이르게 된 자, 밑에 2항 체크하시고 반의사 불벌죄다 이런 말. 자, 치사죄는 없죠?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 성격 나와 있죠? 1번 체크하시고 과실치상죄만큼은 반의사 불벌죄가 되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법 아닙니다. X 하시면 돼요. 왜요? 결과적 가중법은 기본범죄가 고의범만 돼요. 기본범죄가 과실범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되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자, 과실의 내용 읽어보시고요. 자, 캐디 사건 볼게요. 자, 골프와 같은 개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밑에 준수하고 결과 발생 방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라는 의무는 경기 보조원에 대해서 똑같이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경기에 참가하는 자 나와 있죠. 사회적 상당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취상죄가 되지 않지만, 그쵸? 않지만, 자, 그 밑에 등 뒤편으로 공을 보냈어요. 그래서 캐디가 상해를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밑에 OX8로 가볼게요. 자, 도로 중앙선에 서서 도로 횡단을 중단했단 말이죠. 그쵸? 둘은 술 취했습니다. 피해자하고 피고인 둘은 동료로서 직장 동료로서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 끌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잡아 끌어서 건너가다가 이 피해자가 차에 치여서 죽어요. 그랬을 때 직장 동료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주의무를 다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2번 판례죠. 자, 작은 방에서 연탄가스 냄새가 많이 나고 두 번 차례나 연탄가스에 마셔져 죽을 뻔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를 했어요. 방 고쳐달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 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과실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수선을 요하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규모 화재였다면 그 방은 임차인이 고쳐야 돼요. 대규모일 때는 건물주가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자체가 애매모호한 상태 하에서 피해자가 여러 번 방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방주인은 어떤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 자체가 과실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건 아시죠? 술에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 안에 그대로 눕혀놓고 나왔는데 촛불이 켜져 있으면 촛불을 끄고 나와야 되잖아요. 촛불을 끄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이죠. 선후배 관계는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었어요?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그 다음에 높은 파도가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행가리를 쳤어요. 행가리를 쳐가지고 장난삼아 빠뜨리려 하다가 피해자의 몸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이거죠. 어떤 사건인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동해안 바닷가예요. 바닷가이고 여기가 이제 파도가 있죠. 이렇게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위죠. 바위. 바위인데 여러분 바다 가보셨죠? 바위에는 이제 이렇게 이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잘못 뛰면 미끄러져서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져요. 자, 여기 군 장병이 있습니다. 장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병 셋이서 한 사람의 장병을 이렇게 행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행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말년병장이고 밑에 있는 ABC 세 사람은 군부대 부하주들이죠. 밑에 있는 그 일병 짝대기 한두 개, 세 개짜리를 밑에 있는 부하들이고 밑에 말년병장은 이제 곧 전역할 병사입니다. 근데 이게 그 부대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전통. 그래서 행가를 치다가 왜 행가를 치나요?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쵸? 바닷물에 짠 바닷물에 던져버리면 군대에서 있었던 생활 그 자체를 바닷물에 다 헹궈서 깨끗한 몸으로 나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이었는데요. 요때 이 말년 병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요 가장 가까운 요 병장이 있죠. 요 친구 요 동료 장병이 있죠. 요 당병이 이렇게 해서 익사했던 사건인 거예요. 아시겠죠? 말년 병장이 바다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행가를 치려고 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떨어져서 익사했다라고 했을 때 팔라가 뭐라 그래요? 나머지 장병들 있지? 말년 병장 말고 나머지 장병이 둘 있죠. 이 둘은 뭐다? 둘은 인과관계가 있다. 예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둘에게 있어서 과실치사죄 책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봐봐요. 갑을 행가를 쳐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한 행위와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또 예견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기 때문에 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위죠. 과실 사망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가를 치려고 한 일행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똑같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자, 요거 1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방시를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사고 당일날 출입문과 환기창문을 모두 닫아놓고 여기 세모 쳐보세요. 목욕을 했어요. 그 목욕을 했는데 그 틈새로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여성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서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이 건물주가 어떤 잘못을 했냐면 자, 여기서부터 가로 한번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자, 건물주가 어떻게 했어요? 건물주가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보수공사를 했어요. 건물 보수공사를 했는데 굴뚝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때 시멘트가 내부로 흘러들어서 하단 부분을 메웠어요. 메우게 한 과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해 여성이 한 달 동안 목욕을 안 했을 건 아닐 거고요. 그렇죠? 그 전에도 목욕을 여러 번 했겠죠. 적어도 일주일에 3, 4일에 한 번 했겠죠. 근데 그때는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요날 출입문 환기창을 모두 닫아놓고 샤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설령 임대인 건물주에게 이러한 과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역할은 피해자가 출입문 환기창을 모두 닫아놓았다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건물주의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에게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 잘못이 더 크다?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인과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잘 나오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유리창을 닦을 때에는 안쪽에서 닦아라 이렇게 지시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만큼 유독 어겨요. 이런 친구는 꼭 있어요. 이런 친구 꼭 있다. 그래서 바깥에서 넘어서 유리창을 닦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요 3번, 4번, 5번을 볼 텐데 요 3, 4, 5번을 묶어보세요. 묶었어요? 자, 밑에 한번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임대차 법률 관계인데요. 이걸 좀 알으셔야 돼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입니다. 건물주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이 사람이 이 자기 건물에 이렇게 세를 들어 살려고 해요. 둘이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써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요?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보증금 플러스 월세를 매달 줘야 되겠죠? 그쵸? 자, 보증금과 월세를 주면 건물주는 이 임차인에게 뭘 내주죠? 이 방을 내주잖아요. 그쵸? 방을 내줘요. 이 방을 내준다. 방을 내준다. 방을 내준다. 이거. 내줍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우리 민법에 가면 어떻게 쓰고 있냐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누구한테? 건물주한테.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그걸 받았잖아요. 받게 되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쵸? 자, 여기에는요.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에는 자, 근데 그 목적물이요. 그 목적물이 사소한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 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그때는 요 하자를 고쳐야 되잖아요. 하자를 고쳐야 되는데 그 하자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금이 갔어요. 약간 금이 갔거나 벽 방 안에 금이 약간 갔거나 금이 약간 갔다 하더라도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약간 추워서 그렇지 뭐 봄, 여름, 가을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사소한 하자 같은 경우에 그 하자를 메워야 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근데 대규모 하자 있죠? 대규모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금 간 정도가 아니라 뭐 팔을 하나가 쑥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틈과 틈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 수선 의무가 임대인이 부담한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가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수선 의무가 건물주, 임대인에게 임대인 부담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규모 하자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그 임대차 계약법상의 그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수선 의무는 임대인 부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가보세요. 가보시면 여기 약간의 실금 상태로 금이 가 있죠? 금이 가 있죠? 0.4cm 금이 가 있잖아요. 1.2cm 금이 가 있죠? 0.5cm 금이 가 있는 것은 이게 사소한 하자란 말이에요. 사소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 부담이다? 수선 의무가 임차인 부담이다. 이런 말. 임대인 부담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임차인 부담이다. 따라서 사고 났죠? 이 틈 사이로 연탄가스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탄가스에 설령 중독되어 사망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임대인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지막에도 임대인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볼게요.